8화에서는 드디어 홍식이 약쟁이 보스라는 사실을 해일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후원회 행사를 진행하려던 홍식과 본격적인 격투가 시작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에 처하는 해일인데요. 또다시 뇌에 이상이 생기며 바닥에 쓰러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것인데요. 홍식이 해일의 몸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홍식이 해일에게 주님 말씀대로 왼쪽 장구 내주는 거냐고 말하는데요. 이어서 아직 신부를 죽일 생각은 없다며 치명적 인상해를 입히려고 준비하죠. 이때 해일을 구조하기 위해 한 통의 전화가 홍식에게 걸려오는데요. 그토록 기피하던 경선이 천문대의 별똥별을 보러 가자며 홍식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경선 전화에 놀란 홍식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요. 이에 경선답게 자신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리고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는 홍식에게 내경로는 내가 정한다며 거절하죠. 악마 같은 홍식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당장 급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해일이죠. 드디어 드러난 고마르타 정체입니다. 해일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그가 구세주처럼 짜잔하고 등장한 것인데요. 특공대를 동반한 채 성당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현직 우마경찰서의 서장이었던 것이죠. 고마르타는 홍식이 행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차마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일이 위험에 처하자 처음으로 용기를 내본 것이죠.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는 홍식인데요. 과연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그런데 경선은 경찰서에 홍식이 잡혀갔음에도 여유롭게 바둑을 두고 있는 남두헌 모습에 의아해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지 바로 이해를 하죠. 경선은 검사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경찰이 구속영장을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그를 구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남두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풀려나는 홍식이죠. 경선의 이 한마디에 깊이 공감이 되는데요.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 어떤 증거나 증언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홍식처럼 많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절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흉악한 범죄자라도 외형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은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살아온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인데요. 즉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게끔 그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우리 편이 하나 더 늘 것 같다는 해일인데요. 물론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해일이죠. 아마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고마르타이고 두 번째는 새로 부임할 지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후자일 확률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요. 남두헌이 홍식에게 그에 대해 정보를 이야기할 때 비리 검사를 강조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다루기에 좀 수월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해일이 말한 우리 편은 경찰서장인 고마르타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고마르타는 악인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홍식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8화 엔딩에서 해일이 홍식 패거리들에 의해 또다시 머리에 상처를 입으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홍식 패거리들이 채도우가 약퇴치 운동을 벌이자 겁박을 하기 위해 신학교를 쳐들어가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걸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남두헌입니다. 그는 지렁이는 살짝 밟으면 꿈틀거리지만 확실하게 밟아버리면 꿈틀조차 하지 못한다며 반쯤 죽여놓을 것을 홍식에게 제안하죠. 이렇게 홍식 패거리는 결국 신학교에 쳐들어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요. 뒤늦게 채도우로부터 연락을 받은 해일이 신학교로 달려오지만 결국 강목을 맞고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일의 현재 보이는 상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어쩌다 보이던 뇌 이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헤일은 이 몸 상태로 인간 의탈을 쓴 악마 같은 홍식을 처단할 수 있을지 몹시 우려가 됩니다. 푸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헤일인데요. 야카르텔 사반에 대한 기밀 정보를 받아보고 경악하는 헤일이죠. 홍식이 동남아에서 저지른 악행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가 저지른 범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0명이나 타고 있던 배를 폭발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되거나 자신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가차없이 배를 폭파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스 외곽의 약 제조타운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던 것입니다. 라오스 외곽에 홍식은 약제 조타운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정보원이 그곳을 공격하자 기밀 유지를 하기 위해 푸카가 약을 만들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구대영이 있는 배 어딘가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폭발물을 찾는 것이죠. 모두가 상주하며 감시받고 있는 대형팀이 과연 그 폭발물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또 하나 소름 끼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푸카가 약제조하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한 방법이죠. 바로 마을에 있던 물탱크에서 가스가 발포되며 그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우마구 지역 어딘가에도 가스탱크가 있다는 것인데요. 헤일은 만일 우마구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가스가 발포된다면 적어도 2,000에서 3,000명은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이는 일전에 홍식이 했던 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박지검장이 약수사를 위해 특수팀을 긴급 투입했을 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제 우마구에 애정이 생기고 정이 들라고 했는데 지역이 쑥대밭이 될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곳에도 미얀마 항구처럼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탱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선은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왜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헤일은 홍식에게는 아직 무언가 일이 남아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검경 모두 꽉 잡고 있는 홍식이기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8화에서 경선이 김계장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선은 남두헌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꿀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죠. 그리고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빠루로 문을 열려는 순간 김계장의 전기 충격기에 의해 쓰러지는 경선입니다. 도대체 김계장의 정체는 뭘까요? 사실 두헌이 사무실에 있을 거라는 정보는 그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었는데요. 김계장과 남두헌은 정말 한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계장이 현재 비록 남두헌의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왠지 그가 그런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 보이죠. 어쩌면 김계장은 사망한 지검장이 심어놓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계장이 한 뉴스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 컵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었죠. 바로 그 뉴스는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지검장이 실종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뉴스 기사는 박 지검장을 가리키고 있었죠. 만일 그가 지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남두헌 차의 위치 추적기를 딴 것이 그는 지검장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검장의 지시를 받은 김계장이 그의 차에 설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경선을 쓰러지게 만든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김계장은 누구보다 남두헌의 행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두헌이 오늘 하루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겠다고 경선한테 얘기한 것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선이 두헌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죠. 그리고 김계장은 이를 눈치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경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뒤따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